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사 브리핑 때문에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개천절이기도 하고요. 간첩 17명이 이제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임금 투톤만 남은 추투. 이제 다른 건 다 접은 것 같아요. 현대차와 철도노조가 계속하고 있는데 민간 공공 파업 대표 선수 평균 연봉 9,600만 원, 현대차 약 1억 원을 받죠. 임금 인상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다. 철도노조도 6,700만 원으로 공공노조 중 최상위 수준인데 전문가 낡은 노동운동 고소. 낡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간첩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추락시키고 이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려고 이 짓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추투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와 철도노조는 여전히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투쟁을 외치고 있다. 금융노조 소속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은 8,800만 원, 공공부문 전체 근로자는 6,484만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사나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서 가장 힘이 센 현대자동차 노조 연봉 9,600만 원과 철도노조 6,100만 원은 외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노조는 각각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연봉이 9천만 원이면 이렇게 해서 노조에서 투쟁해갖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민주노동당 저 간첩의 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금배지 달고 행세하고 장관들에게 호통치고 이 난리를 치니까 이 간첩 놈의 새끼들이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죠. 새끼 안 한다고 했는데 또 나왔네요. 북한 주민들 언제든 오라. 박 대통령 탈북 공개 권유. 북한을 붕괴시키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내일 국감 복귀, 이정현 단식 중단. 정 의장 국회가 걱정 끝에 개송. 지가 해놓고서 또 국회에다 뒤집어 씌워요. 네. 아주 이 뻔뻔스러운 자죠. 개인 사과 안에 이어 반발 계속될 듯. 개인 사과를 안 하고 있으니 하여서 그 애국가 때도 그분은 핸드폰이나 쫙 보고 있으니 사과하겠어요? 그럼요. 애국가 필요 없다는 거죠. 힘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되는데 왜 애국가냐 이런 뜻이죠. 자, 9월 수출 차 파업 갤로트 7 리콜에 다시 뒷걸음질. 작년보다 5.9% 줄어 8월 반등세 한 달 만에 꺾여. 이게 누가 하는 짓이죠? 간첩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 이 나라 경제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내년 대선에서 야당의 간첩들이 이제 대통령, 3대째 간첩 대통령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 이어죠? 김대중과 노무현 간첩을 이어서 문재인 간첩이나 또 박지원 간첩이나 또 저 간첩보다 더한 박원순이 네. 또 안철수 이런 종북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담비 맞은 쇼핑 한국 거리마다 유커가 쏟아졌다. 이 유커는 이제 유객이라고 하는 중국의 여행객들을 말하죠. 네. 유객. 매출 작년보다 20 내지 30% 늘었다. 면세점 백화점마다 북새통이고 관광버스 몰리며 주차 대란도 있었다. 복날도 아닌데 삼계탕집 150m 줄을 섰다. 1일 경복궁 찾은 중국인 1만 명. 관광지 근처 음식점도 장사진이다. 그래서 이 6억 중국인이 대이동하는 명절이죠. 해외 여행지 1위는 한국이랍니다. 가장 가까우니까 한국,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순이네요. 착취와 쟁취, 1980년대식 투쟁 매달리는 귀족 노조, 현대차, 철도노조 장기 파업은 왜 일어나느냐. 낡은 프레임에 갇힌 강성 노조다. 아니다. 무슨 놈의 낡은 프레임이냐. 간첩, 민노총의 1,700명, 한노총의 1,500명 이 간첩들이 이제 나라 경제를 침몰시키려고 달려들고 있다. 회사 정부는 죽일 놈 인식. 그래서 현대차 평균 47세, 철도는 45세인데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인 3,619만 원보다 2 내지 3배를 받으면서 청년 실업 비정규직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이 간첩의 회입니다. 이걸 말이죠. 이걸 계엄령 선포해서 다 때려잡아야지 이 나라 살리는데 맨날 이 나라 경제가 계속 이 노조에 의해서 침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한 게 한두 번입니까? 이제는 헌법 77조 연구해서
이제 간첩들 때려잡는 걸 공부하십시오. 노조 지도부의 내부 정치, 회사나 정부 입장 받아들이면 어용노조 비판받아 자리 보전하려 강경투쟁 일관. 왜 간첩들이 딱 스크럼을 짜고 지령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합리성이 나올 수가 없죠. 이용득이라고 하는 저 민노총 한노총에다가 이 대빵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노사정 이 대타협을 이루는가 했더니만 이루기 직전에 박차고 나가갖고 문재인이가 꼬셨겠죠. 간첩 문재인 편에 들어가갖고 무슨 짓을 했어요? 금배지 달았어요. 금배지를 달아갖고 지금 또 장관들을 호통치는 그 자리에 이 한노총에 대장 이놈이 가서 지금 또 판을 깨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또 노조 결성하겠네요. 그렇게도 아니 거기는 국회 노조. 간첩회니까 거기는 간첩들이 간첩. 권력을 잡고 있는 곳이 그곳이니까. 네. 자, 그래서 화물 열차 평소의 30% 운행하니까 이게 이 금감 원장이 누구죠? 임종용. 임종용 간첩이 국회에 나가갖고 한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24명의 간첩단에게 둘러싸여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또 한진 운수 한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죽여버린 나라입니다. 반면에 저 불란서와 독일은 이제 몇 천억 몇 조를 대줘 갖고 자기 국가의 이 혈류를 살렸죠. 네. 근데 우리는 임종용이라고 하는 간첩이 앞장서 갖고 국회에 가 갖고 죽인다. 이래 갖고 한진해운을 죽여버렸죠. 경제가 그래서 더 마비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걸로 같이 닦고 있는 겁니다. 자, DVD USB로 북한에다가 날려서 바깥 세상을 알려 김정은 주민 분리 작전을 시키겠다. 박 대통령 탈북 권유를 하고 있다. 바깥 정보 접할수록 불만이 커질 것이다. 제재 외에 내부 흔들기를 본격화. 북 스마트폰 300만 여대를 보급한다. 그럼 여기에 이제 회수되고 뭐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있으면 죽인다. 이렇게 해갖고 뺏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외진 곳에서는 이걸 가지고 들어서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탈북 도미노 우려하는 중에 북핵 막아라 경고 메시지도. 그래서 저 대량 탈북하면 중국도 골치 아프고 우리도 골치 아프지만 우리는 이걸 감수하겠다. 중국은 그러려면은 김정은이를 단도리를 잘해라.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한미 공군 북 핵시설 정밀 타격 훈련을 이제 알래스카에서 레드 프래그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오늘 시작 다국적 공군 훈련 F-15K 전투기 6대 미 도착을 해갖고 이제 이 작전을 한다. 오바마 박근혜 임무는 땅굴 대비 통수명령을 이제 선제 공격하기 전에 네. 또 북한이 남한으로 땅굴 침투 병력 390만 명을 집어넣기 전에 이것을 이제 땅굴에 대비해야 된다. 이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해놓으시라. 이정현 단식 중단 빈손 해군 같지만 빈손 해군은 아니다. 일주일 만에 끝난 집권당 국감 파업, 정세균 의장 사퇴 사과도 없고 장관 회의만 무효화 못했지만 야당은 미르 등 정권 관련 의혹 속 국민 관심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얻은 것이 있다. 정세균 국감 복귀 환영, 새누리의 사과는 안 해. 정세균이는 여당이 유감 표명 길 막았다. 오늘 국제회의 참석자 호주로 출국했답니다. 정세균 부인 황후 쇼핑, 여당 정부인 사생활까지 공격, 정 의장 짜장면 사진 등에 격앙돼서 연 수천만 원 써야 발급받는 VIP 백화점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연 수천만 원을 쓴다는 얘기군요.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간첩 종북이 12만 세력이 대한민국의 금수저를 다 차지했습니다. 왜?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이명박 5년, 또 박근혜 4년, 근 4년 이렇게 해서 19년 동안 다 키워갖고 12만 종북 간첩 세력이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다 장악했어요. 노조를 장악하고 교육계를 장악하고 언론계를 장악하고 종교계를 장악하고 장악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금수저를 갖고서 이 짓을 하는데 정세균 부인도 그러한 금수저 중에 한 명이다. 총선 나섰다가 복귀, 둥지 출마 반복하는 공기관 노조. 자, 왜 노조에서 이제 의회로 진출하죠? 네. 그래서 총선에 나갔다가 이제 떨어지면 다시 와서 또 이 강경 투쟁을 하고 또 이제 문재인이가 야 이용덕 너 일로 와라 하면은 또 가갖고 금배지 달고 이 짓거리를 하는 간첩과 간첩의 고리가 이
노조들로 돼 노조와 있네요. 이 야당 가운데 그러네. 이 고리가 돼 있고 여기에 게이트가 있어갖고 그쪽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 진출 이용득이 노사정 대타협을 깨고서 출마해갖고 금배지를 다룬 이 대표적인 이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제 노사정에 정성을 다 해갖고 다 해놨더니만 밥상 다 차려놨더니만 이용득 요 친구가 하루아침에 문재인이가 꼬셨겠죠. 와라 네. 금배지 달아주마. 이래갖고 깨고 나가갖고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구조조정이 물 건너가고 이제 한진해운이 가라앉고 날아가고 현대노조가 대파업을 하고 삼성의 갤럭시 이 세븐의 이 배터리를 어느 놈을 시켰든지 이게 터지게 하고 그다음에 다 해서 나왔는데 또 한 배터리를 또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쳤어요. 그게 뭐죠? 근데 이게 웨이브라서 괜찮다. 강한 충격을 네, 입혀갖고 한 것을 이제 밝혀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신문들이 이 간첩 신문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간첩 신문이 아니라면 대서특별해야죠, 아니라고. 요 짓거리를 한 세력을 배후 세력을 그렇죠. 찾아내라 해야 되는데 쏙 들어가요. 야, 참 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1570명 간첩 언론인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진짜 경제 살리는 건데 삼성이 어디를 가면 최고예요. 자, 사이버 사령부 해킹에 국방망도 뚫렸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온전한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이 사이버 사령부 누가 만들어줬죠? 이 북한의 사이버 부대를 김대중 노무현 시절 곽선희 목사가 만들어줬어요. 김대중 노무현 때 거기 500억 원인가 뭔가를 갖다가 쳐 발라갖고 거기에서 이제 이 우리나라 컴퓨터도 갖다 주고 해갖고 여기에서 길러낸 자들이 지금 사이버 전사가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계는 이제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에 무슨 봉수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죠. 자, 여기에다 돈을 갖다 처박아 줘갖고 그다음에 무슨 과학기술 대학 만들어 줘갖고 이 짓거리를 하게 있는데 이것이 목사 반역자들 7,000명이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7,000명이 북에 올라가서 향응을 받고 엑스파일 하고 새끼 깐 놈들도 거기에 있으니까 이 나라의 목사들이 지금 WCC 지지하고 이 짓을 하고 있죠. 거기에 제일 대빵이 누구예요? 김영주라고 하는 네. NCCK의 저놈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삼환이라고 하는 자. 오늘 회의할 때도 보니까 경찰이 쫙 보디가드 막 따라붙던데요. 그래서 그것도 기독교에 관해서 이 나라의 기독교 특히 통합 측은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WCC와 야합을 해갖고 후르시초프가 만든 공산당이 만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구원이 있다. 네. 그래서 안 되죠. 그 2013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인가요? 저 부산에서 10차 총회를 유치해서 거기서 무슨 짓을 했어요? 거기에 맞아요. 굿을 하고 맞아요. 난리 굿을 하고 이 짓을 한 김삼환 목사입니다. 김영주 목사입니다. 이제 통합 측, 저 장로교 통합 측입니다. 이제 깨어 있는 이 교회 교인들은 이제 기도할 제목이 생긴 겁니다. 이 반역의 이 7,000명의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에게 충성하고 엑스파일에 의해서 김영주의 노예가 되고 박지원의 노예가 되고 김영철의 노예가 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명단들도 좀 아는 분들은 막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처벌받은 적이 없다. 자, 석탄공사가 300억을 투자한 몽골 광산 200억 손실 안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연탄 값이 하락하고 생산 판매가 급감해서 5년간 매출이 3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300억을 투자했는데 3억 7천만 원 매출이면은 그중에 이익을 1억도 남겼을까요? 지분 매각 추진 3년째 난항이다. 이게 이 짓을 누가 했죠? 간첩단이 하는 겁니다. 간첩공화국이니까 간첩 관료들하고 짜고 이 짓을 합니다. 석탄공에 들어간 간첩들이. 참 슬픕니다. 한국 차 수출 순위도 하락, 멕시코에 밀려 세계 4위, 올 1월 8월 169만 대 수출. 이게 누가 했죠? 현대차 노조가 이 짓거리를 했죠. 그래서 작년 동기보다 14.4% 감소. 그러면 현대차 노조 죽여야 된다. 현대차 노조를 지원하는 야당 3간첩을 죽여야 된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는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렇게 의로운 이 언론인이 있다고 해도 써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언론인들 중에 거의 대개는 비겁한 지식인입니다.
왜? 제가 하는 말을 언론인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뭘 가지고 가서 갖다 놓으면 야 이거 빼 하고 하는 이 편집실과 이걸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양심 선언하는 자가 이제는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아하, 이제 조선일보의 누구죠? 주필 송희영 그 간첩이 이제 주필을 물러났지만 거기에 또 양상훈이라고 하는 또 이 호남 출신 이 호남 공화국이니까 그리고 강 누구도 있었잖아요. 조선일보. 강천석이 네. 이러한 자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간첩들이 군림한 조선일보, 간첩들이 군림한 동아일보, 중앙일보, MBN, SBS, CBS 이 다 간첩들이 다 들어앉았어. 언제?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간첩들로 이 꾸려져 갖고 올라가서 이 충성 맹세를 하고 왔잖아요. CBS 사장도, 네. 그다음에 국민일보 사장도, 웬만하면 46명 언론인 대표에 다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조선과 동아가 빠졌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 충성 맹세하고 다 장악된 겁니다. 제품 갤로트 7 폭발 사건, 제품 결함 아닌 외부 충격타. 자, 이게 어느 놈이 이 쇼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돈을 받고서 이 쇼를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가만 놔뒀는데 이게 불이 났다라고 하는 이자나, 요걸 돈 주고서 요렇게 하도록 하는 자나, 이걸 잡아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걸 담당하는 자들이 또 이걸 또 간첩들이 또 수사하고 하니까 다 묻어주고 이렇게 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잡아야죠. 이제 그자가 내가 가만 놔뒀는데 이게 불이 났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 충격이 아니면 날 수가 없다. 그럼 외부 충격을 가하고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한 요 공범들을 찾아라. 그게 박지원의 새끼든 박지원의 새끼들이든 문재인의 새끼들이든 다 찾아내라. 정말 심각한 그래서 나라예요. 이렇게 12만 간첩 종북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침몰하려고 합니다. 한진, 삼성, 현대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네. 한진 해운은 성공했고 이제 삼성, 현대도 침몰 직전으로 몰고 갑니다.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그런데 알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지켜줘야 될 빅브라더 대통령이 이게 그 식물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간첩들하고서 한진 해운 죽여야 된다라고 발표하는 그러한 이 대통령이니 이 간첩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간첩인 김장수와 김관진을 1기, 2기 안보실장으로 갖다 놔야 되는 대통령이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묻혀졌잖아요. 530도부터 답답합니다.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그럼 묻혀져야. 530 GP 어떻게 고르고 골라서 530 GP 우리 귀한 아들 이 8명이 밤새 보초 쏘다가 RPG7이라고 하는 라켓포에 맞아서 죽었는데 김동민 일명 괴롭혀서 죽였다라고 이 조작한 육군 참모총장 딱지치기에서 딴 육군 대장 김장수 간첩, 또 3군 사령관 딱지치기에서 딴 이 김관진 간첩, 요 두 마리를 어떻게 골라갖고 1기 안보실장, 2기 안보실장, 530 GP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비서실장과 함께 민정수석과 함께 이 짓을 한 자를 어떻게 뽑아갖고 그 자리에 앉혀서 땅굴 없다,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실력이 못 된다, 어떻게 이걸 믿어요? 바보 대통령이지. 자, 핵실험할 때 지하로 몇 킬로 파요? 1km, 2km를 파요. 그 다음에 이쪽 수평으로 2km, 3km 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게 핵을 묻어요. 그리고 이걸 다 막아요. 그러면 그걸 곡괭이로 팝니까? TBM으로 팝니까? 자, 대한민국의 정보본부, 그 다음에 육군의 땅굴 탐지 과장, 그 다음에 정보본부장 조보근이 이런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TBM 없다는 거라, 북한에. 그러면 뭘로 저들이 지하철 40km 이상 80km 되는 저 평양의 지하철을 뭘로 팠어? 곡괭이로 파서 만들었어. 이 거짓말에 속는 대통령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이 죽고 한진 해운이 죽어나가고 현대자동차가 죽어나가고, 왜? 당신이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의지가 없고 뒷구멍에 숨어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움이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논셀인지 뭔지 무엇보다 해를 가하지 말라. 이 박성희라고 하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어학부 교수가 썼는데 종북 간첩의 일원으로 보입니다. 이자가 가끔 나와서 헛소리를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 까기에 요자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첩 종북 좌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번 읽어볼게요. 집권 4년 차인 지금 마이너스의 마술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아. 말이 적은 것은 국민에 대한 불통으로, 의혹에 대한 거두절미 부정은 권위주의의 비밀주의로, 사람과의 만남이 적은 것은 셀프 유폐로, 엄중한 친인척 관리는 차가움으로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은 마이너스 리더십이 명실공히 마이너스임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다 해왔는데 니들이 다 이걸 가지고 흔들 아이템으로 해갖고는 흔들어 제끼는 것이다. 바로 박성희 같은 요 여인이 등장해서. 그러면 집권 후반기에 굳이 새 재단을 2개나 세워야 하는 김박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물고 뜯는 이 짓거리를 종북 간첩단 12만 명이 박지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 둘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24명 이 간첩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 간첩단. 비서진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박근혜 바로 밑에서 이 짓거리를 하는 간첩단을 두고서 대통령은 희낙낙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자, 여기 보면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걸 무슨 벼슬이나 하는 양 애를 먹이는 국회와 함께 일을 하자니 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일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개떡이다. 간첩 종북의 구테타에 의해서 이제 이용득 사례를 내가 알려줬지 않느냐. 박성희 니는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 글을 쓰지 말아라. 이 영혼 없는 반역의 글을 쓰는 자들이 이제 유식하게 막 영어도 써가면서 이 조선일보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설입니다. 반세기 수출입국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무너져 내리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세계 무역이 다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받는 충격은 다른 선진국과 같지 않다. 이렇게 바깥 파도가 험한데도 연봉 1억 원에 육박하는 강성 귀족 노조들은 현대 노조를 의미하죠. 위기에 눈 감고 생산 라인을 볼모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파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5위를 유지해왔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생산량은 올 들어 인도에 밀려 6위가 됐다.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수출국이라는 지위마저 내주게 생겼다. 올 들어 자동차 수출이 작년보다 14.4%면 엄청난 겁니다. 14. 저게 현대 노조가 24차례? 네, 24차례 파업을 해갖고 얼마 손실을 2조 8천억 약 3조 원 손실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저 노조 저놈들한테 3조 원을 다 갚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 새끼들 다 불러갖고 니들 죽든지 3조 원 갚든지 해라. 맞아요. 이렇게 할 텐데 이걸 못하는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못하면은 계엄령 선포해서라도 해라 이 바보야. 아니 연봉이 9천만 원에다가 완전히 2주에 한 번씩 반세기 넣어줘야. 수출입국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 정치권과 기업 노동계 모두가 희생해야만 이 내리막을 멈출 수 있다. 아니다. 희생할 수가 없다. 왜 간첩들이 그걸 희생하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답은 계엄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을 바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니까 저도 바보라는 소리가 막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참 이걸 알 텐데도 왜 못하십니까? 선글라스를 꼈나 진짜 눈이 막혔나. 정 귀가 의장 막혔나. 중립적 국회 운영 공개 천명하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종북의 대부입니다. 이 간첩단의 그러니까 대표죠. 종북 간첩단. 그다음에 의회에 들어간 120명, 55명의 간첩, 65명의 종북, 도합 120명, 40% 종북 간첩단의 대부고 이자가 뭘 하려고 그래요? 헌법 개정하려고. 예. 그래서 헌법 개정을 책임진 자다. 그래서 3분의 2 개헌선 200명 국회의원을 모집하고 있다. 거기에 새누리당의 이제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이런 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정현 씨 정신 바짝 차려라. 이 개헌으로 가면 안 된다. 국론을 분열해갖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을 또 몰아세우고 정부를 몰아세우고 하면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칼이 개헌이다. 대통령님 헌법 77조 이 계엄령은 이제 합헌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지금은 전시사변도 이러한 전시사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지휘를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해킹을 당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군대가 온전하리라고 보십니까? 저 현대노조 돈 제일 많이 받는 저들이 파업하는 것이 돈 때문에 파업한다고 보십니까? 그 봉급 올려달라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현대 가라앉히고 또 한진해운을 당신 스스로 한진해운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당신 밑에 24명의 간첩단이 있으니까 그 노름에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놀아나고 한다는 말도 결례인 줄 알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형국에서 굴러갑니다. 헌법 77조 이제는 칼을 뽑으십시오. 칼은 뽑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게 헌법 77조입니다. 이게 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장급 장군들 중에서 계엄사령관을 찾으십시오. 찾아서 이제 칼을 빼서 땅굴 없다라고 주장하는 군사령관, 군단장 여기까지는 다 죽여야 됩니다. 왜?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니까. 왜? 땅굴이 바둑판같이 들어와서 지들 부대 앞에 그 포장된 이 주차장과 이것들을 다 바둑판같이 쪼갰는데도 땅굴 없다라고 저 김장수와 김관진과 한민구 간첩과 종북의 이병호 이 간첩과 종북을 따라서 없다라고 외치니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계엄령 선포하고 땅굴에 대비하라 통수명령 내리시고 그 다음에 북에서 건너오는 우리 동포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통령님, 무엇을 그렇게 국군의 날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님, 바보라는 소리 듣지 않으시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대통령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탈북해서 많이 오도록 하시기 이전에 간첩들을 모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다시 한번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권한으로, 계엄령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한성주 대표님의 간절한 바람은 계엄령으로 종북 간첩단을 없애고 땅굴안보로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